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4일 새벽 3시 20분입니다. 그저께 제가 이제 반등에 대한 롱과 로스, 일절 로스와 여기가 깨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탈이 되면서 이제 좀 강한 매수 포인트였던 550만 원에서 반등을 시작을 하고 지금 머무르고 있는 중입니다. 강한 매수 포인트이긴 했어요. 그지만 여기서 바로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나누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예전에 했던 말들을 다시 좀 곱씹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떠한 전략을 세우실 수 있으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앞서서 뉴스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제2의 이탈리아 델라 트럼프 코로나 국가 비상사태 선포 검토한다고 합니다. 네, 그죠? 13일 금요일 비트코인 생명줄 4,700달러 선에 달렸다. 생명줄 얼어 죽을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제법 있습니다. 그 빠지기 전에 어디까지 반등하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하방에 대해서 좀 다져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한 번 정도는 더 이탈될 수 있습니다. 이건 대파동 관점이니까 바꿔세기 할게요. 비트코인 7년마다 최대폭 하락 그 원인 타령 좀 하지 맙시다. 이거는 진짜 개소리거든요. 여러분들 뉴스 찾아서 매일 왜 빠지나요? 이런 질문 있잖아요. 정말 최악입니다. 빠질만 하니까 빠지지. 어떤 지점에서 손절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분명히 얘기했죠.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 안 된다고. 자, 풋옵션 매수 증가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다. 됐고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뭐 지금 따서서 참 난리거든요. 네, 과매도 구간 돌입했다 그러고 지금 뭐 다 빠지고 있다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 우리의 희망의 불씨라는 그 부제를 썼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주가가 많이 빠져버려서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이 아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희망적인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테니까 무턱대고 희망으로 돌리진 않겠지만 희망적인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테니까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시면서 우리가 제가 예전에 했던 말들을 다 좀 곱씹어서 정리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상승 이후에 이 조정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 조정에서도 저희는 여기서 다 털고 나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손절을 했습니다. 그죠? 손절 시장이 여기였거든. 여기서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 여기선 잘라주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아마 다시 매수를 하더라도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 손절도 했을 수도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매수 픽을 냈었고요. 이 매수 픽과 매수 관련 이야기를 드리고 그죠? 이 구간에서는 상승이 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추세가 깨지면 곤란하다. 단타신 분들은 다 털고 나와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제가 방송들도 되돌려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게 재수 없으면 상봉 이렇게 대형 이평의 쌍봉으로 빠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러니까 하락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맹목적이고 그냥 무턱된 희망회를 돌리지는 말자. 그래서 여기가 매수 포인트는 된다. 그죠? 여기서 노려볼 수 있는 포인트는 되는데 불안한 점이 있다. 뭐가 불안하다? 거래가 안 들어온다. 무조건 거래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행보를 하다가 거래가 터지는 양봉이 보이시면 그때 돌아가는 게 좋다. 이 구간을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등으로 매수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1050, 이제 950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1050에 대한 반등은 실제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그게 1100에서 1120 정도까지만 노리는 포인트다라고까지 또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단톡방 오셔가지고 네가 그런 말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주세요. 저희 단톡방 밑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로스컷 일부 달만 걸어놔 달라라고 말씀을 드려서 일절 로스는 마르고 닳도록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목표가에 거의 준할 만큼 또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은 참 슬픈 거지.
안타까운 거고. 사람의 욕심이 더 갈까봐 이거 못 판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기계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매번 말씀을 드리죠. 기계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강력한 매수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500만 원 근처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눈대중을 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500만 50만 원까지 빠졌었거든요 지금. 그럼 지금의 550은 매수 포인트가 아니고 지금은 아싸리 500을 깨고 500에서 480 사이가 매수 포인트야. 이게 깨지면 매수 포인트예요. 지금은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사셨던 분들이 계시더라고, 보니까. 여기서 그 선생님 말을 듣고 이 자리에서 제가 과감하게 매수를 했는데, 좀 일찍 판 것 같아요. 좀 늦게 판 것 같아요. 좀만 더 들고 갈 거, 지금 더 오르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 소리 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대화하는데, 뭐 상담을 하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는 욕심 없어요. 나는 본전만 찾으면 돼요. 이런 소리를 해요. 그 본전이 뭔데 여러분들이 욕심이 없는 거죠? 욕심 엄청나게 많으십니다. 팔고 나서 조금만 더 가면 아씨 동안에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게 재미도 없고 득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옆에 가서 방송을 보다 보면 희망회로 돌리는 사람들 사세요 파세요 말하는 사람들 이 편하니까 그런 방송들을 많이 보고 모르겠어요. 요즘 어떤 방송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난 뭐 왜 보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좀 다른 분들 주식시장방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말하는 거 보면 저는 성이 차지를 않아요. 정말 답답하다고. 화가 나. 솔직히 말하면 이제 화가 난다고 말을 하는데 왜 저렇게 매매를 하지?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가 없어. 남의 말을 들어야만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만큼 그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 상승을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 상승에 대해서 20%밖에 못 먹었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하락? 나는 이거 하락 안 맞았거든 별로. 단타 다 청산했고요. 믹스에 들는 비트코인이 저도 솔직히 말해서 손절을 늦게 쳐가지고 손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손실 오늘 보셨죠? 단타로 바로 현금으로 복구해버렸습니다. 비트코인 좀 가격이 빠지면서 손절 늦어서 손실 좀 받고 그다음에 여기서 롱 들어가가지고 어느 정도 만회를 하고 그럼 그 다음 기회가 있을 테니까 기다리겠죠 이제는. 손실 좀 받지만 하락을 두드려 맞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심지어요 기분 나쁘시겠지만 어디였더라? 이때 위험하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구간에서 롱을 한번 쳤다가 손절이 나갔거든요. 요 구간 빠지면 안 된다 그랬지? 그치? 요 구간 맞나? 왜 맞을 겁니다. 이런 지점은요 깨지면 안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손실 난 줄 알았지? 예. 깨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반등 지점은 이제 이 뭐냐면 요 파동 있죠 요 파동 요 파동에 대해서 1대1 지점에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점에 여기서 매수를 들어갈 수는 있다고. 그걸 노리고 제가 어제 그때 롱을 쳤었거든요. 롱을 쳤다가 직절로 싸고 반등이 시원찮고 반등파가 좀 그래도 믿어볼 만한 반등파가 등장을 했었는데 모르잖아. 왜냐하면 추세가 하락이니까. 추세가 하락이기 때문에 그걸 길게 쫓아 끌고 가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스컷을 걸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걸 자다가 여기 손절 여기 걸어놨더라고 여기 롱을 여기 어디 이 전 저점에 대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나봐. 그래서 걸어놨는데 그게 깨지면서 여기까지 내려가서 조금 실겁을 했다가 여기서 이제 정산하고 나와버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약하게 살짝만 롱을 걸쳐놨어요. 펌비 먹으려고 아주. 제 로스컷을 저 밑에 200만 밑에다 걸리게끔 해가지고 롱만 걸어놨거든요. 펌비만 먹으려고. 전략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파동이 진행이 됐다라는 것은 얘 전체에서 다시 갈게요. 얘 전체에서 얘를 그대로 올렸을 때, 자, 그럼 좀 뒤집어야 되겠다, 그죠? (261.8%) 속된 말로 1, 2, 3, 4, 5파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목표치가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많이 가도 800만원 넘짓. 그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의 매수는 얘를 1대1이라는 단순 조정 ABC파에 대한 관점, 얘가 상승파동이 이 상승파가 더 강할 수 있다는 관점 안에서 이렇게 매수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서 나왔던 반등파가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래량 첫 요 캔들이. 이 캔들이 깨지면 손절이라고요. 그 다음 포인트가 이 대파동에 대한 연장파 여기잖아요. 161.8에다 제가 걸어놨었거든. 이게 지금 내가 손절이 나간 거잖아, 나는. 반등 손절 나간 거죠. 여기서 반등에서 털었으니까. 그지? 반등에서 청산하고 눌림목 다시 롱을 걸어놨다고. 그리고 여기서 2차 자리에서 제가 턱방에 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업비트가 안 되고 빗썸이죠. 빗썸에 돈을 넣어서 반등판을 먹고 빼버렸잖아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이거는 예상할 수가 없거든. 여기서 만약에 이게 나오면 몰라. 1000만원까지 살리면은 몰라요. 그거는 이게 달라지는, 다시 완전한 리버셜에서 생각하고 전략을 다시 짜겠지만, 이걸 노리고 들어가는 포인트는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노린다고 하더라도. 그럼 지금 반등되는 이 그림은, 여기서 반등하는 것은 이까지만 노리고 들어가는 게 맞고,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나는 몰라. 그죠? 근데 거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일본 관점의 입장에서. 두 번째 바닥. 그러면은 이것은 이 두 바닥에서 바로 들어 올릴 게 아니라, 이렇게 이게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이 포인트에서 이 자리가 상승이 된다면 다음 조정파에서 매수를 노릴 수도 있겠지. 거래가 돌았기 때문에 이것의 조정보다는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런데 봐봐요. 이걸 주 사이클로 늘려버리면 이거랑 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조정파가 깔끔하게 떨어지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돼요. 이렇게 나와야 조정파가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수렴파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재수가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 이 하락파에 대해서 그대로 조정파를 조게 돼버리면 여기가 나와. 250만원 선에. 이거는 당장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여기가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 정도는 문제가 충분히 있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깨지게 된다면 얘조차도 헛방인 거거든. 또 두 번째, 초보분들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시잖아요. 한 번 사서 쭉쭉 가는 그림을 자꾸 기대하는데, 그건가는 좀 별로고요. 몰라, 예전에 여기서 용 잡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 팔았는지 모르겠다. 오늘 방송 보셨어요? 이제 개미가 털려 나오네,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었어요. 보시면 알 겁니다. 자, 보이십니까? 이제 개미가 좀 털려 나오네요. 그거 나 샀잖아.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꾸 말이 정리가 안 돼요. 어쨌든 좀 잘 정리해서 들어주시기 바래요. 이런 구간들은 진바닥을 노리는 사람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것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혹은 저 같은 혹시 저 이상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해요. 이게 예측 매수 포인트거든요. 근데 예측 매수 포인트에서 시그널적인 부분, 1시간상에서 이런 시그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제가 비트맥스 차트는 또 동시에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그널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아, 이거 반등한다. 정말 허겁지겁 입금했어요. 비싼 면은 요거보다 조금 싸더라고, 비트보다. 허겁지겁 입금해서 반등을 먹거나 요 구간 먹었어요. 여기서 사서 요까지만 먹었어요. 그 630몇만 원에 팔았을 겁니다. 업비트가 좀 싸가지고 700까지 끌고 가서 많이 벌었겠지. 아쉬워도 어쩔 수 없어요. 먹었으니까. 먹으면 성공이거든. 하락 매수 위험하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매수를 어떻게 할까? 이제 여기서 또 조정하니까 또 뭐 500 가니 많이 또 난리도 아니, 250 가니 많이 난리도 아니야. 이 반등파 모습을 확인을 하세요. 확인하셨죠? 그죠? 이 반등파가 상승 첫 파동에 대한 조건을 부합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못하겠죠, 솔직히. 그죠? 저도 못하니까. 못하겠죠. 그러면 뭘 해야 된다? 최소한 볼린저 밴드의 수렴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 풀 역배열 상태니까 이 차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4시간도 풀 역배열 상태니까 이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볼린저 밴드 안으로 살짝 들어갔네요. 1봉 볼게요. 얘도 풀 역배열입니다, 이제. 그죠? 완전한 역배열 상태입니다. 하락 상태잖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주 부러졌어요. 이제 또 역배열 상태입니다. 중위선 볼벤 중심 살리지 못하고 하방으로 추세를 받아 만들어가고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 주볼벤이 다시 수렴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이 경우에 나올 때까지. 이렇게 반선할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치더라도 최소한 1볼벤 수렴할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이 반등요, 이 반등 덤비다가 다쳐요. 이거는 속된 말로 초보분들이 하실 수 있는 존이 아니에요. 볼린저 밴드 원칙상 이 탈을 하게 되면 95%의 확률로 되돌아 들어간다라는 게 룰이에요. 그지만 중심선이 하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여기서 1볼벤이 수렴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야 추세를 잡을 수 있어요. 추세는 쉽게 터지지 않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렴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1봉의 관점에서 이런 모습 있죠? 이런 모습? 이 주봉의 관점에서 등장할 수는 있을 거예요. 비슷하게. 그걸 먹을 거냐 말 거냐 여러분들의 몫이요. 근데 이런 포인트, 예측 매수 포인트들 1차를 못 잡으신 분들은 시간적으로 굉장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대응해 나가실 수 있겠어요? 자, 신호를 봅시다.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이 캔들보다 이 캔들 거래가 더 많아요.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반등에 대한 신호로서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주의 클래스에서 보게 되면 이 거래가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 좀 욕 좀 할게요. 여기 있는 물려있는 병신들 아직 덜 털렸어요. 더 털려야 돼요. 더. 여기보다 많이 털렸어요. 아주 괜찮아요. 여기보다 많이 더 털려야 돼요. 거래량도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털리면서 탈탈탈 털리면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이 추세선의 끝자락, 이 끝자락에 도달할 때까지 버티셔야 돼요. 여기서 돌릴 수도 있어요. 여기가 진바닥이 되고 여기서 뚫고 올라가면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포인트들을 한 번쯤 노려보세요. 500만원 정도 전후가 1포인트는 가능해요. 1포인트. 근데 2포인트는 안 된다고.
노릴 수 있는 포인트예요. 550만원에 똑 깔아놨다 이런 말 하는데 550만원 지금은 전혀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몰라, 반등이 조금 나올 수는 있겠지. 전저점이니까 또 인사를 가겠지만 지금은 포인트가 되진 않아요. 한번 해먹었어요. 부정의 신호와 긍정의 신호가 동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거래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보이십니까? 이러고 났을 때, 자, 그대로 되돌릴게요. 엘리어트 파동론이고 뭐고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음봉, 코스피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큰 조정이 들어왔을 때 거래가 터졌습니다. 들어왔죠? 이 매물대에 비할 바가 없이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죠? 한 번 정도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거래가 계속 높게 들어오죠? 이렇게 되면 이게 상승 1파를 잡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아무나 못 잡거든요. 운도 좀 따라야 되고 1파를 잡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물론 분봉이나 더 작은 시장에서 차파동을 잘 감지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자, 보이십니까? 자, 요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를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추천하죠. 요 타이밍, 요 구간, 요런 모습.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사지 않은 사는 소리 왜 안 했냐라고 주장을 하실 수 있겠죠. 여기서 여기 더 싸지 않느냐? 그건 몰라요. 근데 여기까지 여기서 살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살 수 있었어요? 자, 여기서 나 550에서 샀다. 손. 운이 좋아서 산 사람도 있고, 뭐 제가 500만원 저도 이야기 하다 보니까 불안매수가 체결된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스스로 판단해서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세 번째 선수라면 그 부분은 저 이상의 능력자시겠죠. 그죠? 저도 그렇게 잘난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타락에서 큰 손실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니까 안정적으로 하는 거고. 자, 거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템포, 요 구간이 생길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이 여기랑 비슷하잖아요. 조정되고 있다가 맞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빨간색 이 거래량, 자, 3주 정도간 이 거래량에 준할 만큼 꾹꾹꾹꾹 거리면서 여기서 꿀렁꿀렁 거리는 흐름이 등장을 하고, 3주에 뭐 5주 정도 될 수도 있겠지만 꿀렁꿀렁 거리는 현상이 등장을 하고, 조건입니다. 이제 이만큼 되는 거래량 조건을 하고, 잠시 조정이 약하게 들어왔다가, 약한 조정이 거래가 들어왔다가 반등하는 양봉이 등장하게 된다면, 결론 이런 식으로 등장하게 된다면 이게 완성이 되면서 우리가 꿈꾸던 시장이 등장할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떻게 예상을 하냐, 뭐 얼마까지 보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저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거 몰라요. 어떤 새끼들이 여기서 더 간다고 뭐 지랄 연병을 떨었잖아요. 이제 빠지니까 더 빠진다고 이 지랄 떨고 있잖아요. 그게 뭔 의미가 있냐고. 그게 더 빠진다면 요 손자 다 터지면 올라가 버릴 텐데. 하지만 추세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시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반등 상승이 나올 적에 그대로는 절대로 이 고점을 넘기 못할 겁니다. 제가 총대 하나 맬게요, 이런 표현까지 썼단 말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차톡방에서 얘기를 했어요. 뭐 간이 많이 하면서 그때 욕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내가서 승질냈지. 절대로 못 넘을 거라고. 그래서 너가 여기서 1100을 넘어서면서 마음이 약해져서, 그리고 이제 잘못한 거죠. 시황이 틀린 거긴 한데, 이제는 수렴에 대한 시황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 구간에 대한 우리가 신뢰성을 좀 부여를 하면서 제가 롱매수 잡는 것도 보여드렸고, 근데 그 포인트에서 여기서는 손절을 끊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가 빠지게 되면, 이 저점 이탈되게 되면 그 다음은
500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좀 급하게 빠진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탱이가 가버린 거죠. 만약 이 저점 깨지 500만원 여기서 아주 가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여기 열리겠죠? 여기 이 자리에 보면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온다가 아니에요. 온 거라 예상한다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조건, 반등에 대한 조건을 부합을 하고 또 빠지면 여기가 열릴 수도 있어요. 바로 이렇게 빠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하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툭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능성이 있다고요. 충분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구간이 나오면 이때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 새로운 손절 기준점이 생긴다는 거야. 가령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고 나면 이쪽에 잡는 게 제일 좋다니까요. 그래야 손절 기준점이 생기고 여기서 로스컷을 하고 여기서 털고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저점을 잡으려 들면 곤란하다고. 그것에 대한 전조 파동으로서 거래액이 들어왔잖아. 나는 이걸 먹었잖아. 근데 나는 대마이 큰 사람이니까 해도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중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배짱도 없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쓸 수 있는 돈 200만원이에요. 그게 다예요. 단타 쓸 때는 항상 200만원으로 해요. 서로 좀 이런저런 얘기가 길어졌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서 말을 좀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적인 예측은 사실 뭐 졸음이 몰려온 상태에서 차트 슬쩍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리플 굳이 왜 하냐. 리플이 전적 깨졌죠. 그죠? 기다리세요. 기다리셔야 돼요. 여기를 넘어설 때까지 기다리세요. 400원을 넘어가면요. 네, 그런 말 하다. 2년 뒤에 이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거든. 그때 사라 안 그러더나, 이거? 옛날에 그런 말 했었을걸? 그때 300원은요, 상승하는 300원일 거예요. 170원이 왔어요. 100원대 기다린다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다 비웃어만 했거든? 지금 살 거냐고요? 솔직한 말로 별로 안 사고 싶어요. 아직도. 제가 리플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아직도 안 사고 싶어요. 아직도. 기분 나쁘죠? 저는요, 늦봄 6월 7월, 예, 리플은 좀 늦네요. 이쯤 어딘가에서 매수를 노릴 거예요. 이게 상하에 대한 금액이 아니라 기간이요. 이때 또 차트를 보고 한번 전략을 짤 거예요. 이 시간이 중요해요, 저한테는. 여러분들 가속에 시간이란 개념이 없어요. 차트를 보시면서 시간은 너무나 중요하신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고요. 이더리움도 안타깝게도 이번에 저점이 이탈됐습니다. 손절 나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손절 나가신 분들 완전 리셋하시고 전략을 새로 세우시면 됩니다. 깨졌어요. 그죠? 손절 나가셨어. 그 기분 나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 근데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들고 있는 사람들 계시겠지. 뭐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는 아직까지 이 구간에서는 노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이게 다 채워져 갖고 막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할 거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지만, 글쎄요, 그건 모르겠고요. 어쨌든 아주 큰 거래량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기분 나쁘겠지만 좋은 신호예요. 금액이 많이 빠졌지만.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봄이라 그랬죠. 늦봄이라고. 제가 늦봄이란 말 계속 쓰죠. 봄이 아니라, 첫봄이 아니라 늦봄. 5월, 6월로 말하는 겁니다. 반팔티 입을 때. 반팔티를 강롱해서 꺼집어내서 입을 때쯤. 그때가 여러분들의 찬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상승한다가 아닙니다. 그때야 그 다음 파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턴이라고 해요. 턴. 다우 이론에서 하나의 추세가 끝이 나면 하나의 추세가 등장을 하고, 하나의 추세가 끝이 나면 하나의 추세가 등장을 하는데, 그때가 이 끝이 나고 새로운 추세를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이렇게 하락한, 여기 잡아서 이렇게 올라가길 바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엄청난 떡락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빠질 만한 위치 아닌가? 자, 기분 나쁘시겠지만 저는, 자, 해외 차트 업빛 아니 트레이딩 뷰를 좀 보러 가겠습니다. 이상한 짓거리 제도하는 새끼, 이런 새끼들이 탑보서랍니다. 이런 새끼들이. 이게 탑보서라. 이게 여기 조합이 배관계고 그냥 올라간다고 하니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입니까 똥입니까? 예전에 쌍봉 이야기 하니까요, 그 뭐죠? 그거 이평 쌍봉에서 하락 다이버전스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를 막 누르더만. 싫으면 보지 마요. 물론 방송 봐주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때 그때 뭐라 했어? 추세 깨졌네? 그런 말 했죠. 그때 기억난다 하시는 분. 추세 깨졌네. 거리 엄청나게 들어왔다, 그죠? 거리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이게 좋은 거죠. 거리 엄청나게 들어오죠. 그리고 요 작은 파동에 대한 하나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얘가 한 번 또 대파동 관점에서 한 번 정도 유지하다 한 번 정도 더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쫄 필요가 없어요. 사셔도 돼요. 얘기할게. 여기서 만약 이 자리 주면 사. 책임질 테니까. 주면 가성법이죠. 준다가 아니라 주면입니다. 주면 사. 책임질 테니까.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개인적으로 연락하세요. 자, 그거 갖고 따지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렇게 사서 돈 벌면 저한테 수익금 주셔야 됩니다. 그 내기 하실 분도 사셔도 돼요. 자, 거래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좋아요. 네, 희망적인 거예요. 자, 이거 얘기하면서 이 쌍봉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언급을 드렸었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내가 빠질 걸 예상했다라는 그 주장은 아닙니다. 빠질 수도 있으니 그것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는 그 주장이거든요. 60월평이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되면 이것을 기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있어. 이것도 이게 지금 제가 기분 나쁜 이야기들 중에 완전한 그 대파동에 대해서 그 수렴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파동이 충격파 1파가 아니라 그냥 수렴파일 가능성, 이것에 대한 생각 견적도 드렸었거든요. 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그렇게 되면 여기서 지금 만약 이자를 주었다라는 것, 혹시나 여기가 깨질 수도 있겠지. 깨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2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2년. 이게 이렇게 되는 거라 대충 이만큼. 2년 좀 넘네. 그럼 야는 명부로 좀 무조건 1파거든. 아이고, 거리도 줄고 있고. 그죠? 속상합니다. 아무튼 뭐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데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런 말들을 제가 예상을 했다라고 말하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말은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제 말이든 어떤 누군가의 말이든 그 말을 듣고 덥석덥석 풀매수를 땡기시는 분들은 내가 또 왜 그랬을까라고 본인을 뉘우치시고, 그것에 대한 기준, 내가 이 주식을 사고 팔고 이 코인을 사고 팔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원칙에 대한 부분을 설립을 시키셔야 돼요. 그 원칙이 실보다 득이 많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누가 더 많이 벌었다 하더라, 누가 적게 벌었다 하더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보다 득이 많으면 되는 거예요. 실보다 득이 많으면. 그럼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여기서 손절 하셨던 분, 만약 여기서 또 샀으면은 저는 그분은 이제는 더 이상 품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나 방송을 보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이 여기서 샀을 거라고 거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셨을 거라고 또 감히 예상해 봅니다. 그것은 올바른 투자가 아니에요. 오늘 은 이 정도 하고요. 근데 코스피,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